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베르나르 뷔페전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 최대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리에 전시 중인데요. 베르나르 뷔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화가였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농담삼아 이 뷔페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의 작품 세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전시 영상은 예술의 전당 한가름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베르나르 뷔페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시장 내부에서 촬영이 금지여서 현장의 생동감을 직접 전해드리지 못하고 대신 전시장에서 본 직접적인 현장 느낌과 도록의 사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 전시를 말씀드리면 꼭 가셔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별점 5개 중 5개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베르나르 뷔페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그의 천재성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고 그 작품들을 보고 나니 베르나르 뷔페가 어떤 작가였고 그의 작품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정말 한눈에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1999년 사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화풍과 기법을 시간 여행하듯이 넘나들며 강렬히 표현했던 천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과 기법의 변화를 보며 사람들은 그가 천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화가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제 눈에 들어온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는 이런 작가는 없었다. 천재인가 루저인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그의 생애 작품성에 대한 영상이 인기리에 요즘 보고 계신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끝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베르나르 뷔페의 특징을 알아보고 가죠. 먼저 그는 스타성이 있는 미남 화가였습니다. 제기어와 롤스로이스를 즐겨 타던 그는 당시의 BTS급 스타였습니다. 아미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 뷔페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본 어머니는 그가 화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잃은 뒤 파리 명문 미술학교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독학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 무채색으로 자신이 본 현실을 특유의 검은 직선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선은 평생 그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담긴 구상회화에 프랑스인들은 공감을 했고 미술계에서는 천재가 나타났다며 그를 주목했었죠. 다섯 번째, 그는 피카소의 대항마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불렸습니다. 여섯 번째, 어머니 다음으로 그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아나벨 뷔페였고 그를 정신적으로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녀의 초상화 시리즈를 그릴 만큼 그녀에 대한 뷔페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여덟 번째, 브리타니아는 그가 어머니를 추억할 때 그렸던 장소인데요. 죽음을 직시하기 전까지 작품 속 이곳은 잔잔했습니다. 아홉 번째,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자 그는 자살을 암시하는 브루타뉴의 폭풍을 그립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후 해골을 모티브로 죽음 시리즈를 그린 뒤 검정색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그의 화실에서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 출품된 주요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번 전시는 일반적인 연대별 전시가 아닌 테마별 전시인데요. 초반에 보시면 이 작품부터 나옵니다. 바로 랍스터죠. 그의 랍스터는 자주 그의 정물화에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랍스터가 그려졌는데 그 중에 가장 온화한 랍스터로 보입니다.
과거의 정물화나 풍경화와도 뭔가 연결되는 작품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모 미술 유튜버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의 작품은 시각적 스타일에서 평생 꾸준히 변화 없이 가져간다 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면에서 나타나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런 시그니처적 화풍을 유지하면서도 거의 매번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1968년에 그린 자켓 게임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신 정물화와는 완전히 다른 색감과 선의 강렬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작가는 지속적으로 그의 작품을 진화시킵니다. 그런데 왜 뷔페의 그림은 이 그림이 어느 시절에 그려졌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 작품은 그 옆에 있던 이 작품과 맥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1964년작 서양배입니다. 초기에 있던 정물화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그림도 뷔페의 정물화의 구도와 과감한 색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색다른 그림이 옆에 또 있었는데요. 바로 악기 병풍이라는 1961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정물화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본 정물화들과는 선을 제외한다면 연결되는 단서가 별로 없음이 이상합니다. 마티스의 느낌이 들죠. 하지만 따스함과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마티스에 비해 이 그림은 차갑고 우울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1967년 석파나 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양은 기존에 그의 시그니처 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피카소의 느낌이 나기까지 합니다. 이 전시에서 그가 그린 인물과 동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신 양 이외에도 부엉이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리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이 부엉이를 보시죠. 굶는 쇠올빼미라는 작품인데요. 정말 그는 올빼미를 평생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강렬한 밀도와 선이 보이지 않으며 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1편 영상 마지막으로 인물을 좀 들여다볼까요? 뷔페는 다양한 인물을 그렸습니다. 초기에 이런 여인의 그림, 자화상, 광대, 아나벨, 돈키호테 등 여러 시리즈를 시대와는 관계없이 그렸는데요. 이번 전시가 연도별이 아닌 테마별로 전시된 바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초기 인물화 몇 점을 전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편 뷔페 전시의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분석하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젊은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1958년 작품으로 어둡고 단조로우며 무척 우울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른 여성 그림과는 그린 시기나 스타일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전시에 나온 여성 그림들, 예를 든다면 머리하는 여자는 1949년작으로 11년의 시간적 차이가 나지만 색감은 거의 동일한 회색풍인데다 스타일도 간결하고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1950년작 두 여인도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하죠. 역시 1947년작 난로 옆의 여인도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우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물화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인물화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작품이 바로 1959년부터 61년까지의 아나벨 시리즈와 광대 시리즈들도 있는데요. 광대 시리즈는 다음 편 테마에서 다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나벨 시리즈에서의 여인 인물화들과 비교해 보시죠. 1959년부터 61년까지 그려진 아나벨 시리즈는 50년대에 그려진 여인들보다 좀 더 사실적이고 섬세하며 세련돼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려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이 그림이 그려진 지 불과 1년 후에 뷔페는 여인의 인물화를 이렇게 변화시켜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평하듯 그의 작품 세계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초지일관 일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듯 같은 그림과 다른 그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다음 편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어둡다, 비극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 정말 그가 천재일까? 라는 의문을 이번 전시에서 완전히 떨쳐내며 오히려 열정적이고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베르나르 뷔페전 2편을 통해 그의 광대 시리즈, 풍경화 시리즈,
그리고 그의 대작 2점을 소개해드리겠사오니 많은 기대와 본방 사수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